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 없는 등락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1900선은 PBR 한 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다만 위쪽으로 또 강하게 뻗어나가기에는 경기 모멘텀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그 구간이라서요. 갇혀있는 그런 박스권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다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2분기에는 미국 증시, 미국 경기가 소프트 패치의 일시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2분기 이후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장에 그 대비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투자 전략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도 4일 연속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면서 우리 시장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 최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업 실적이 호조를 나타냈고요. 발표된 주택 지표도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입니다. 1%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4,719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흐름도 보겠습니다. 역시 1%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15,078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의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1.11% 오르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3,269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발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부터 볼 텐데요. 주택 지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3월에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41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는데요. 전달보다 1.5% 늘어나면서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줬습니다. 또 2월에 미국 주택 가격도 전달보다 0.7% 오르면서 13개월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또 증시에 영향을 줬던 해프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오후 1시 8분에서 10분경에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 AP통신의 트위터가 해킹을 당하면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백악관이 폭발했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가짜 트윗 내용이 확산이 되면서 지수에 영향을 줬었는데요. 다우지수는 순간적으로 150포인트 정도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상승 마감한 다우지수의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업종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 금융주가 1.7%, 기초소재주가 3.4%대 오름폭 늘리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이날 종목별 흐름도 좋았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항방이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화학업체 두평사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호실적 발표에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이 4%대 상승폭을 늘리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장에서 하락했던 종목은 헬스케어주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헬스케어주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부진한 흐름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이날 내림폭을 늘렸습니다. 1.15%대 내림폭 늘리면서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이어서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 역시 탄력 좋았습니다.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기업 실적이 호조를 발표됐고요. 또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2%에서 3%대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날 유럽 증시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까크 지수입니다. 역시 오름폭 늘렸습니다. 3.5% 오르면서 3,783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7,658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영국의 FTSE 지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대 오름폭 늘렸습니다. 6,406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유럽발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유럽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유로존의 4월 구매 관리자 지수 이 PMI가 46.5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에 부합했는데요. 15개월째 위축하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독일의 4월 PMI도 부진했습니다. 전달에 50.6에서 48.8로 하락을 했는데요. 5개월 만에 내려앉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재정 적자도 발표가 됐습니다. 151억 파운드를 기록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예상치였던 155억 파운드를 밑돌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날 상승한 프랑스 까크 지수부터 자세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종목별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세였던 종목입니다. 전자업체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흐름 좋았습니다. 8%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감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업체입니다. 야코르사 흐름 좋지 않았습니다. 2%대 낙폭 늘리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독일 증시 2%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업종별 흐름 보시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 종목별로도 상승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이 상승했던 종목은 이 화학업체 프리제니우스가 3%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은 이 커머스뱅크가 0.7%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영국의 푸츠백 지수의 흐름도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이날 2%대 오름폭 늘리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업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네, 이날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반도체 업체인 암홀딩스는 실적 호조로 11%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이 반면에 은광업체인 프레스닐로는 2%대 하락폭 늘리면서 부진하게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던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연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웃돌면서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역시 국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이 반면에 부담을 주는 재료도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지표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또 유럽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것은 경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연일 계속되는 엔저 리스크 역시 국내 시장에는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